자, 이 강좌만 들으셔도 여러분 지금 얼마예요? 웬만하면 아끼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, 티아입니다. 오늘은 절대 사지 말았어야 할 가죽 장비에 대해서 리뷰를 좀 하려고 합니다. 제 주위에 보면 이제 특히 가죽공예 처음 하시는 분들은 뭣도 모르고 가죽 장비를 한 세트를 사요. 그리고 며칠 사용하다가 필요 없는 것들 알고 다 쓰레기통에 버리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절대 사지 말았어야 할 가죽 장비 리뷰를 좀 하면서, 물론 제 경험에 비춰서 말씀드리긴 하지만 구독자님이 가죽공예 장비를 이제 선택할 때 조금이나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로 이 보급형 크리저입니다. 이게 처음 보시는 분은 뭔지 좀 되게 헷갈리거든요. 이상하게 생겨가지고. 이게 바로 그 크리저라는 도구입니다. 이것으로 뭘 하냐면요, 잘 보세요. 나사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내가 원하는 그 크기 사이즈에 맞춰서 가죽에 올려두고 쭉 이렇게 바느질 선을 그어주는 역할을 합니다. 또는 장식선을 그어주기도 합니다. 이 베지터블 가죽은 이렇게 그으면 선이 잘 그어지는데, 크롬 가죽은 선이 잘 표시가 안 나요.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가열을 해야 돼요. 그러면 이 가스레인지에 이거 올려놓고 데울 수 없잖아요. 바로 등짝 스매싱 날라오거든요. 그럼 이제 알콜 램프를 사야 돼요. 그럼 그 알콜 램프에 또 알콜을 채워줘야 되거든요. 그리고 이제 라이터에 불을 붙여 이걸 달궈줘야 돼요. 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. 이 크리저 하나 사용하기에 너무 많은 시간과 번거로움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예요. 특히나 저는 이제 집에 애를 키우니까 이 알콜 램프를 사용하는 게 정말 부담스럽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이유로 사용을 안 하게 됐었어요. 그리고 제가 알콜 램프 담아놓고 한 몇 달 지나니까 알콜이 또 전부 다 날라가가지고 다시 알콜을 채워놔야 되더라고요. 그래서 되게 불편해서 저는 이제 요거를 두 개, 혹시 몰라서 두 개 샀는데 하나는 봉지째 그대로 있어요. 그래서 그 뒤에 이제 구매하게 된 크리저가 바로 이 인두기 크리저입니다.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이제 크리저 할 때 요 인두기를 사용을 하거든요. 다이소에서 한 5,000원 주면 살 수 있어요. 그리고 요 팁은 그 이베이 같은 데 가면은 8,000원인가 주면 살 수 있거든요. 이 조합으로 현재까지 가죽공예를 하고 있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. 사실 불편함이 좀 있죠. 근데 쓰기엔 아주 큰 무리는 없다. 근데 이제 구독자님이 사용하시다 보면 이 인두기 크리저로는 그 채워지지 않는 그 허전함이 있을 거예요.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나? 더 좋은 그 전기 인두기로 갈아타시면 돼요. 아주 고가죠. 100만원에서부터 한 3, 40만원짜리까지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비싼 장비 사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린 이 인두기 크리저를 사용하면 아주 무난하게 가죽공예 시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진짜 가성비 짱이에요, 이게. 두 번째는 바로 이 보급형 치즐이에요. 이건 솔직히 호기심에 샀어요. 그 해외 유튜버들 보니까 다 이 치즐을 사용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사봤는데 일본에서 많이 사용하는 스타일이라고 해요. 근데 이 치즐로 이제 스티치를 하면은 그 스티치 모양이 별로 이쁘지가 않아요. 그래서 저는 한 번 사용하고 바로 사선 치즐로 다시 돌아왔어요. 다이아몬드 치즐로. 사선 치즐의 그 아름다움을 제가 포기를 못 하겠더라고요. 근데 이 치즐은 개인마다 취향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아주 아름답게 잘 사용하시는 분도 물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걸 꼭 사라 저걸 꼭 사라 이런 것보단도 여러분이 이제 구매를 하실 때 내가 어떤 스티치 모양을 이제 선호하는지를 결정하고 치즈를 사용하시면 이런 이제 시행착오를 좀 줄일 수가 있는 거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엣지 베베르입니다. 이 도구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렇게 생긴 건데, 이제 가죽을 자르고 나면 가장자리 부분 있잖아요. 그걸 이제 정리해주는 그런 도구예요. 제가 이 도구를 왜 사용하지 않냐면 그 이유는 바로 이 베벨의 사이즈에 있어요. 처음에 제가 뭣도 모르고 되게 두꺼운 걸 샀거든요. 보여드릴게요. 거의 한 2mm 정도 됩니다. 이렇게 두꺼운 사이즈의 이제 엣지 베벨을 사용하면 어떻게 되냐면요, 보시는 것처럼 이 갈리는 면적이 엄청 넓어져요. 그렇게 되면 엣지 코팅 바를 때 되게 애매하더라고요. 벗겨진 부분까지 다 엣지 코팅을 바르면 되게 또 멋이 없고. 그러니까 나중에 알았는데 베지터블 가죽 할 때 좀 두꺼운 엣지 베벨을 많이 사용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. 처음에 저는 그걸 몰라가지고 이제 저는 주로 이제 크롬 가죽을 사용하다 보니까 저에게는 좀 안 맞는 도구가 됐었어요. 저는 그래서 조금 더 얇은 이제 엣지 베벨을 구매를 했습니다. 여기 보면 길이가 0.5 정도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간격이 얇으니까 크롬 가죽에 사용해도 크게 무리가 없더라고요. 여러분이 사용하는 가죽 종류에 따라서 내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엣지 베벨의 사이즈가 달라질 수 있겠죠. 이 엣지 베벨에도 사이즈가 있다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. 거기에 따라서 이제 내가 사용하는 가죽에 따라서 그 엣지 베벨의 사이즈가 결정이 되겠죠. 자, 이렇게 제가 지금 생각하면 안 샀으면 했을 세 가지 그 장비에 대해서 포스팅을 좀 했고요.
사실 이 가죽공예 도구들은 생긴 저마다 다들 이유가 있습니다. 사실 그게 나랑 안 맞을 뿐이지 정말 쓸모없는 도구는 한 개도 없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가죽공예를 하실 때 내가 뭐 하고자 하는 작품들, 그 가죽의 종류에 따라서 그 장비들을 잘 선택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. 자, 이 강좌만 들으셔도 여러분 지금 얼마예요? 100만 원 아꼈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의 경험과 돈을 허비하지 마시라고 제가 이 강좌를 이제 만들게 되었고요.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리고 오늘도 공예로운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